안녕하세요. 저는 VM웨어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스 아키텍트 홍정진입니다. 최근 VM웨어 바이 브로드컴의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서 많은 VM웨어 고객들의 기반 IT 인프라에 대한 전략 수립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 불확실성에 의해 동요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VM웨어의 알터네이티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VM웨어 워크로드를 AWS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실제 마이그레이션 접근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M웨어가 브로드컴에 인수된 이후 단행된 변화와 이에 따른 시장 동향을 알아보고요. AWS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설계, 고려사항 및 이행 접근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사용되는 AWS 서비스와 고객의 사례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M웨어의 변화와 시장 동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흔든 가장 큰 변화는 VM웨어의 판매 구조, 판매 모델을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퍼페추얼, 즉 소켓 단위로 판매하던 연구 라이선스 판매가 중단되었고 이것이 코어 단위의 구독형 라이선스로 통합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단일 제품으로 구매 가능하던 VM웨어 제품군들이 VCF, VVF 등과 같이 번들링이 되면서 여러 개의 제품을 묶음 형태로 구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vSphere 스탠다드 또는 vSphere 엔터프라이즈 등과 같은 단품만 구매해도 충분히 VM웨어 가상 환경인 구현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vSAN, NSXT, 아리아 스윗 등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지 않던 제품들까지 함께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큰 변경 요인으로 인해서 VM웨어를 사용하던 많은 기업 고객들의 라이선스 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VM웨어와 AWS가 공동으로 엔지니어링을 해서 서비스하던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에 대한 리셀 모델을 중단함으로써 AWS는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 브로드컴이 단독으로 공인 리셀러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파트너 정책과 관련된 변경, 그리고 추가적으로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에 대한 구독을 1년 서브스크립션으로 제한하는 등의 구독 옵션 변경 정책 등이 추가적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를 지켜보게 되면서 특히 많은 비용 상승을 경험하게 된 기존 VM웨어 사용자들은 향후 미래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 또는 불확실성을 느끼고 계신 것이 사실이고요. 이미 관련된 시장 동향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가트너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73%의 기존 VM웨어 고객들이 아직 실제로 환경을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VM웨어의 대체제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새로운 워크로드의 상당한 부분들이 향후 2025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상에서 배포되고 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VM웨어 고객들의 선택지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VM웨어 바이 브로드컴의 변경 내용을 수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은 라이선스 모델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솔루션까지 구매해야 하고 관련된 오버헤드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클리어한 해결 방안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퍼바이저 기술을 변경하는 옵션이 있고 많은 VM웨어의 경쟁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운영 및 사용 기술 변경에 따른 부담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과 동일하게 마이그레이션 비용이 발생하고 운영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워크로드 현대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미래 IT 전략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AWS는 수많은 고객 성공 사례를 통해서 AWS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최적화 및 현대화하는 것이 조직의 요구사항, 즉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AWS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조직이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즈니스 측면과 테크니컬 측면에서 각각 혁신을 가속화하고 현대화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WS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채택된 클라우드 플랫폼이며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탁월한 환경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나 서비스 다양성 측면에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데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온프렘 VM웨어에서 AWS로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하려면 장기적인 솔루션을 계획하고 투비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은 AWS의 기본적인 마이그레이션 오퍼링인데요. 빠른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경우 AWS 리전 또는 AWS 아웃포스트를 사용하여 온프리미스에서 EC2로의 신속한 리프트 앤 시프트를 지원합니다. 컨테이너에 익숙하거나 관리형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워크로드 요구사항에 따라 리전 또는 온프리미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리플랫폼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좀 더 클라우드 최적화를 선호하는 경우 서버리스 등의 모던 앱을 통해서 리팩토링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AWS는 고객사의 요구사항과 타임라인에 맞추어 필요한 기술, 전문 지식, 그리고 파트너십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온프리미스 VM웨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우려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어집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AWS는 VM웨어 기반 워크로드를 온프리미스에서 AWS로 옮기려는 경우에 대비해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기술 과정들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우려사항입니다. 서비스 다운타임이나 전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염려하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AWS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포함하여 각종 서브툴이나 기술 지원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그레이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우려인데요. 고객들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서 노코스트 어세스먼트 제공에서부터 실제 마이그레이션 실행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펀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VM웨어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리미스의 VM웨어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AWS 서비스를 표현한 페이지이고 모든 가능한 경로를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경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프렘 VM웨어 워크로드들은 리호스트, 리플랫폼, 그리고 리팩토링 등의 마이그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EC2나 매니지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 그리고 ECS, EKS 등과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고 또는 서버리스 서비스로 좀 더 클라우드 최적화된 서비스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그 형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AWS 스토리지 서비스들이 존재하고요. 또는 NC2 on AWS와 같은 다른 하이퍼바이저 또는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환경으로의 전환 플랫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서 AWS 클라우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유연하고 원활하게 수렴해낼 수 있습니다. VM웨어 워크로드를 AWS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현실적으로 신속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 마이그레이션을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접근 방안입니다. 빠르게 어세스먼트를 수행하고 빠르게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해 놓은 다음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접근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기존 온프레미스 DC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과 제약 조건에서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랫폼화하거나 리팩토링하기 위한 전략을 좀 더 용이하고 창의적으로 고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70% 이상의 워크로드는 리호스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한 많은 사례들을 손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VM웨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빠르게 리호스팅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워크로드를 리호스팅할 때 투비 인스턴스를 매핑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나 VM웨어 워크로드일 때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VM웨어 vSphere 환경에서는 호스트의 물리코어를 VM들의 가상 코어들이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디스크가 허용하는 한 많은 수의 VM을 만들 수도 있죠. 여기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소켓 그리고 소켓당 4코어 전체 8코어가 있는 호스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4 vCPU VM을 4대, 8 vCPU VM을 2대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VM들을 EC2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 인스턴스 매핑을 해야 할 때 과연 어떤 인스턴스를 매핑해야 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리코어는 8개임에도 불구하고 각 VM의 모든 가상 코어 수를 각각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안으로 매핑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일까요? 얼핏 생각해봐도 TCO 측면으로도 최적화된 매핑 방안이 되기 어렵고 결국에는 오버사이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VM웨어 워크로드를 인스턴스 매핑할 때는 항상 CPU 오버커밋 레이쇼를 먼저 눈여겨봐야 합니다. CPU 오버커밋 레이쇼는 물리코어에 대한 가상코어의 공유비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VM웨어 환경의 경우 워크로드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지만 2에서 4 사이에서 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매핑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2B 인스턴스의 적정 코어 수의 범위를 잠정적으로 정의해 두고 매핑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오버커밋 레이쇼가 높은 편이라면 업무 중요도 또는 기존 환경의 리소스 그룹 정보나 CPU 사용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 대상 워크로드를 선정하고 이러한 워크로드들에 대해 적극적인 최적화 매핑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2B 인스턴스 코어 합을 무턱대고 ESXi 코어 수와 맞추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무리한 접근입니다. ESXi 호스트 입장에서는 공유된 가상 코어들의 연산 처리 요청들을 스케줄러를 통해 타임 쉐어링 방식으로 효율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유사 접근 방안은 클럭 스피드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최적화 대상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버스터블 인스턴스 등 비용 효율적이고 가벼운 인스턴스 타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률에 따른 코어 수 조정 방안도 함께 중복 적용해야지만 합리적인 2B 인스턴스 매핑 작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VM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AWS의 어떤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VM웨어 기본 VCF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과 함께 몇 가지 애드온 서비스를 추가하여 주로 사용되는 솔루션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VM웨어 환경이 구성되는 기반 호스트,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와 자동 배포 관리를 위한 SDDC 매니저, 그리고 vSphere의 하이퍼바이저와 매니지먼트를 위한 vCenter의 기능은 AWS는 클라우드 컨트롤 플레인을 포함하여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vCen 컴포넌트는 가상 머신에게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AWS EBS 볼륨으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SX의 경우는 AWS에서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 단위인 VPC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어드밴스드 네트워킹 앤 시큐리티 피처라고 해서 방화벽 기능이나 로드 밸런서와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큐리티 쪽은 네트워크 파이어월, 시큐리티 그룹이나 WAP 등으로 구현이 가능하겠고요. 로드 밸런서의 경우는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 서비스로 대체될 수가 있겠습니다. VM 가상 머신은 기본적으로 EC2로 리호스트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시면 될 것이고 아리아 스윗 솔루션은 보통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최적화와 용량 관리에 사용되는 아리아 오퍼레이션스는 AWS 클라우드 와치와 대시보드 제공을 위한 퀵사이트 그리고 코스트 익스플로러 등의 서비스와 매핑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벤트 로깅과 쿼리를 통해 문제 분석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오퍼레이션스 폴 로그스는 역시 클라우드 워치 로그스 기능과 오픈서치 등의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운영을 위해 자동화 및 셀프 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오토메이션스의 경우는 이미 AWS에서는 상당 부분 그 사용 의미가 없긴 한데 굳이 매핑하자면 서비스 카탈로그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의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가시성과 분석을 제공하는 오퍼레이션스 포 네트워크는 VPC의 플로우 로그와 그 사용 목적과 기능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CF에는 VM웨어 간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HCX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미 언급드린 바 있는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그 기능과 목적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키텍처 전환 접근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과 같은 VM웨어 가상화 환경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니지먼트 네트워크에 관리 VM들이 구성되어 있고 세그먼트별로 VM 업무들이 구분된 환경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WS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으로 VPC라는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리소스를 배치합니다.
여기서는 vSphere 환경에 NSX 세그먼트를 개별적으로 각각의 VPC로 마이그레이션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의 큰 사이더를 갖는 VPC에서 서브넷 기반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만 보통 확장성과 안정성 그리고 조직 간 권한 구분과 액세스를 위하여 VPC를 목적별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또 여기서는 NSX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구성된 환경을 가정했습니다만 물리 스위치의 VLAN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전환 아키텍처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VM들은 EBS 스토리지가 할당된 EC2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 되어서 정의된 VPC의 서브넷에 위치시킬 수 있고요. VPC 간 그리고 외부의 다른 리소스와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AWS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어태치먼트 연결을 하여 네트워킹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NSX 파이어월을 이용한 트래픽 제어 환경은 리소스에 대한 시큐리티 그룹 및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그리고 VPC의 네트워크 파이어월로 대체 구성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VI 클라이언트와 vCenter를 통한 오퍼레이션은 AWS 클라우드 콘솔을 통해서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인 구성 전환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프렘 VMware 환경에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을 법한 부가적인 구성 환경 전환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SX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로드 밸런서 피처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또는 VMware 아비 서비스 엔진을 쓸 수도 있고 물리적인 L4 스위치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L4를 이용한 VM 로드 밸런싱은 AWS 클라우드에서 보통 쉐어드 서비스 VPC에 구성된 일래스틱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손쉽게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밸런싱하는 워크로드가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실제 워크로드가 배치되어 있는 VPC 내부에 ELB를 구성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VM 인게스트 레벨에서 NAS 스토리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사용 프로토콜의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AWS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파일 시스템을 생성함으로써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쉽게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별도의 상용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VM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백업 환경은 간단하게 AWS 백업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수명주기 관리 정책을 통해서 콜드 스토리지로 전환하거나 교차 이전 백업을 통해서 저렴하고 안정성 높은 백업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존 사용하던 백업 환경을 그대로 AWS 클라우드상에 구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용 백업 솔루션들은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통 캐패시티 라이선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스턴스와 스토리지 비용만 추가하고 그대로 백업 라이선스는 BYOL에서 사용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Mware SDDC 자체적으로 DNS를 구성해서 내부 네임 쿼리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DNS 서비스는 간단하게 AWS 라우터 53을 이용하여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을 구성하시고 리졸빙을 원하는 VPC에 어소시에이션을 연결하기만 하면 간단하게 구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신다면 AWS 매니지드 디렉토리 서비스로의 대체 방안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AWS의 대표적인 리프트 앤 시프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AWS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줄여서 MG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AWS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고도로 자동화된 리프트 앤 시프트 솔루션입니다. 사실 베어메탈 환경이든 VM웨어 가상 환경이든 리호스팅을 수행할 때는 거의 무조건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MGN의 장점은 먼저 플렉서빌리티 측면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윈도우즈 및 리눅스 운영체제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OS, 애플리케이션이나 상용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MGN은 AWS 환경으로의 빠르고 신속한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안정성 측면에서 보자면 디폴트 방식인 에이전트 기반 방식인 경우에 소스 서버의 데이터를 블록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복제하여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시스템 상태, 운영체제 구성,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소스 서버의 모든 데이터가 AWS에 복제되고 초단위까지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컷오버도 수분 이내에 처리되어서 AWS 내에서 서버를 신속하게 변환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측면에서는 MGN은 일관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최소한의 기술 세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머신의 운영체제 유형이나 설치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소스 인프라에 대해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컷오버나 테스트 시에 복제 디스크와 별도의 디스크 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컷오버 전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테스트를 수행해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 전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AWS MGN의 마이그레이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트 방식으로서 소스 가상머신의 OS 내에 에이전트를 인스톨하고 데이터 복제를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블록 레벨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을 통해 복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리스 방식으로서 소스 가상머신은 건드리지 않고 vCenter 내 별도의 MGN vCenter 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VM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에이전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vCenter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VM의 스냅샷을 생성하고 이 스냅샷을 AWS로 shipping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합니다. 이제 먼저 에이전트 방식의 작동 로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대상 소스 VM 환경이 있고 각각 2개와 3개 볼륨이 연결된 2대의 가상 머신이 마이그레이션 대상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AWS 콘솔에서 MGN 서비스로 이동하여 서브넷 등의 기본적인 설정을 마치고 나면 자동으로 스테이징 에리어가 구성되어집니다. 이 스테이징 에리어는 소스 서버의 복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저장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고자 하는 소스 VM에 MGN 리플리케이션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나면 MGN과 통신하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인스톨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구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데이터 레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초기 이니셜 싱크를 진행한 이후에 변경된 블록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데이터 리플리케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데이터 리플리케이션 트래픽은 압축되고 암호화되어 있고요. 이 복제 트래픽을 스테이징 에리어의 레플리케이션 서버가 받아서 EBS 볼륨의 스냅샷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니셜 싱크 단계가 지나고 지속적인 변경 블록 복제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테스트나 컬오버 전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을 실행하면 사전 정의된 서브넷에 테스트 또는 컬오버 인스턴스가 기동되고 복제 원본 EBS를 참조하여 새로운 테스트용 또는 컬오버용 EBS 볼륨을 구성하고 마운트하여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때 인스턴스의 AWS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설치됨으로써 AWS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인스턴스가 조정되고 변환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이전트리스 방식의 작동 로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앞선 에이전트 방식과 동일한 소스 VM웨어 환경인 상황이고요. MGN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설정과 스테이징 에리어가 구성되는 단계는 동일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하고자 하는 소스 VM웨어 환경에 MGN vCenter 어플라이언스를 배포합니다. 배포하고 나면 역시 MGN과 통신하며 필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vCenter와 API 통신을 통해 소스 VM을 디스커버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vCenter와의 통신을 통해 VM의 스냅샷을 생성하고 이 스냅샷 데이터를 레플리케이션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vSphere의 CBT 기능, 즉 Changed Block Tracking 기능을 활성화해서 변경 데이터의 위치를 식별합니다. 첫 번째 스냅샷 shipping은 전체 VM 디스크 컨텐트를 AWS로 전송하는 이니셜 싱크이고 그 이후부터는 CBT에 의해 식별된 디스크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shipping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복제 트래픽을 스테이징 에리어의 레플리케이션 서버가 받아서 EBS 볼륨의 스냅샷 그룹을 생성하면서 하나의 복제 사이클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후 테스트나 컬오버 단계는 앞선 에이전트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두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트 방식은 게스트 VM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구성하고, 에이전트리스 방식은 vCenter당 한 개의 MGN 어플라이언스를 배포하여 구성합니다. 성능 측면에서 보자면 에이전트 방식이 보통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블록 기반 지속적인 레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라이트 인텐시브한 서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자체 서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리소스 활용도가 향상되고 잠재적으로 더 많은 대역폭이 사용 가능합니다. 에이전틀리스 방식은 스냅샷 기반의 주기적인 복제이기도 하고, 어플라이언스가 실제 복제 트래픽을 전송하기 때문에 대역폭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리소스 소비 측면에서 보자면 에이전트 방식은 소스 VM의 CPU 자원을 사용한다는 점이 있고, 에이전틀리스는 소스 VM 자원을 활용하지는 않지만 VM웨어 스냅샷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스 I/O 스택에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특히 VM의 디스크 퍼포먼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기반 복제는 CDP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즉시 전송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따라서 컬오버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니어 제로에 가까운 RPO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이전틀리스 복제는 스냅샷 전송을 반복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 주기인 10분 정도의 RPO, 즉 스냅샷을 찍고 델타를 업로드하고 EBS 스냅샷을 생성한 이후에 컬오버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가급적 에이전트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특별한 사정에 의해 VM에 에이전트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에이전틀리스 방식을 적용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AWS MGN은 마이그레이션 후 현대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소위 아웃 오브 박스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EC2 시작 인스턴스에서 다양한 포스트 런치 액션을 실행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된 VM을 AWS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러한 포스트 액션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OS 컨버전이나 버전 업그레이드 또는 도메인 조인 등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 액션에 대해 이미 사전 정의된 많은 액션 템플릿이 제공되고 있고, 스크립트나 배치 작업을 통해 사용자 고유의 커스텀 액션 실행도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사례 한 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M사는 온프리미스의 대규모 VMware 환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원 확장성과 복원력을 확보하고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AWS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고 있었는데요. 서비스에 대한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챌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AWS 프로서브 자원의 도움을 받아서 MGN을 이용한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했고요. 결과적으로 2년에 걸쳐 22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었고, 특히 집중적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수행하는 시점에서는 12시간 동안에 500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하는 퍼포먼스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효율적인 인스턴스 매핑으로 컴퓨팅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었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원 확장성과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마이그레이션 케이스였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카운트 매니저들을 통해서 연락 주시고 저희와 협업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AWS 스킬 빌더를 소개합니다. 30개 이상의 AWS 솔루션에 대한 디지털 셀프 학습 가이드는 물론 다양한 학습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에 집중해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